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토론토가 지난 시즌 내내 자랑했던 것 중 하나는 타구 속도였습니다. 실제로 토론토는 90.2마일의 평균 타구 속도로 89.9마일의 애틀란타와 89.7마일의 양키스를 제치고 메이저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토론토는 팀 공격력 순위에서도 다저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저스 역시 타구 속도 5위 팀으로 타구 속도와 공격력은 대체로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팀은 월드 시리즈를 우승한 휴스턴입니다. 휴스턴은 공격력이 6위였지만 타구 속도는 13위로 중위권이었습니다. 휴스턴에는 타구 속도가 95.2마일로 95.9마일인 저지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요르단 알바레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구 속도가 85.9마일로 메이저리그 하위 6%인 알투베도 있습니다. 알투베는 지난해 28개의 홈런을 날렸고 저지, 알바레스, 골드슈미트에 이어 메이저리그 4위에 해당되는 조정득점 생산력 164를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를 봤는데요. 마이애미 말린스 감독을 관두고 토론토의 벤치코치가 된 돈 매팅리의 인터뷰였습니다. 매팅리는 피터 게문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이너리그 타자들을 타구 속도로만 판단했다면 토니 그윈이나 웨이드 보그스가 명예전당에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말린스가 딱 그러고 있는데 게리 덴보가 어린 컴퓨터 갱들을 데려온 이유로 말린스는 좋은 타자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이애미 구단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덴보는 지터가 영입한 마이애미의 선수개발 디렉터로 2022년 6월 지터 실각과 함께 쫓겨난 바 있습니다. 매팅리가 말한 보그스와 그위는 118개와 135개의 홈런수로 명예전당에 오른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그위는 8번의 타격왕으로 역대 2위, 보그스는 5번으로 역대 8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위는 현대 야구의 선구자였습니다. 그위는 비디오 분석 장비를 자비로 마련해 타자들이 막연하게 느껴왔던 투수가 다양한 구종을 던질 때의 릴리스 포인트 차이와 공의 출발 장면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이는 무조건 강하게 치려고 하기보다 야수가 없는 곳으로 날리려 했습니다. 그이는 스프레이 히터였지만 포지션 번호 5번인 3루수와 포지션 번호 6번인 유격수 사이가 주 코스로 5.5홀이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그윈에 대해 가장 궁금한 건 그윈이 만약 수비 시프트의 시대를 뛰었다면 그윈이 시프트를 이겼을지 시프트가 그윈을 이겼을지입니다. 시프트는 기본적으로 타자의 타구가 가장 많이 향하는 지점에 수비수를 배치하는 것으로 타자가 타구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윈은 일반적인 타자와 달랐을지 아니면 그윈도 같았을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타구 속도 이야기로 돌아가면 수비 시프트의 대유행은 타구 속도와 발사 각도를 동시에 강조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수비 시프트가 잘 맞은 낮은 각도의 라이너 타구를 다 삼켜버리다 보니 타자들은 공을 더 퍼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홈런과 삼진이 동시에 증가하고 타율이 급락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장타의 시대는 도루의 천시를 불러왔고 도루를 실패했을 때 매몰 비용이 크다는 분석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메이저리그 전체가 안타를 치고 달리는 대신 삼진을 당하고 덕아웃으로 걸어 들어가거나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가거나 홈런을 때리고 그라운드를 천천히 도는 애덤던 야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메이저리그가 시프트 규제를 시작하고 도루를 늘리기 위해 견제구 제한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다시 매팅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매팅리는 타구 속도가 전혀 의미 없다고 이야기한 건 아닐 겁니다. 타구 속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타구 속도가 낮아도 잘할 수 있는 타자들이 기회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을 겁니다. 이는 타구 속도에서 최상위권이었던 미겔 사노, 조이 갈로의 몰락과 타구 속도에서 지난해 메이저리그 꼴찌였지만 공격력은 메이저리그 16위였던 클리브랜드가 증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쉬프트의 시대는 강한 타구 속도와 높은 발사 각도로 홈런과 장타를 만들어내는 것이 타자들의 생존법이었다면 쉬프트가 제한을 받는 시대는 여전히 장타가 가장 큰 가치를 가지겠지만 그윈, 보그스, 이치로 같은 단타 머신들도 정확성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타구속도 2위 요르단 알바레스와 타구속도 236위 호세 알투베가 조화를 이뤘던 휴스턴처럼 앞으로는 장타자와 교타자의 배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타선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런 저지의 트리플 크라운을 저지하는 타격왕을 차지했지만 하드히트 하위 7%인 루이스 아라에스를 빠르게 트레이드한 것처럼 타구 속도를 강조하는 구단인 미네소타는 타구 속도에 반해 도널슨을 영입했고, 역시 미네소타와 접근법이 같은 양키스는 2021년 미네소타에서 아쉬웠던 도널슨을 타구 속도를 보고 데려가지만 노쇠화된 도널슨은 타구 속도가 급락하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타자가 됩니다. 도널슨은 2016년 109볼넷 119삼진에서 2021년 74볼넷 114삼진으로 성구안이 크게 나빠졌는데 양키스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지난해 8월 이정우의 인터뷰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정우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시즌 중에는 전광판에 나오는 기록은 안 본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신경을 안 쓰려 한다. 기록은 온전히 시즌이 끝나야 내 것이 된다. 기록을 신경 쓰게 되면 숫자에 쫓기면서 야구를 하게 되더라 라면서도 딱 2개의 기록은 챙긴다고 했습니다. 타구 속도와 볼삼비였습니다. 이정우는 타구 속도의 경우 보완할 수 있는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식이 부족하면 더 쉬거나 이상한 동작이 나온 거라면 메카닉을 체크해서 수정하면 된다. 좋은 타구를 만들면 아웃돼도 상관없다. 좋지 않은 타구를 만들면 화가 나고 뭐가 문제인지를 찾기 시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 저스틴 터너는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다면 플라이볼 4개로 4타수 무안타가 되어도 그날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우는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게 타구 속도라면 매일 신경을 쓰는 유일한 기록은 볼넷 삼진 비율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정우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 2018년 0.7이었던 볼넷 삼진 비율을 지난해 2.06으로 3배 가까이 향상시키면서 2018년에 6개였던 홈런 수를 지난해 23개로 늘린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구 속도는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타구 속도와 장타 확률은 비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팅리의 말처럼 타구 속도가 뛰어나지 않아도 뛰어난 타격을 할 수 있는 선수들도 있다. 장타가 부족하다면 더 많은 안타를 치고 더 많이 출루하면 된다. 또한 쉬프트에 제한이 생김으로써 좋은 타구 속도를 만들게 되면 발사 각도를 높이지 않아도 안타가 될 수 있는 과거의 야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알바레스와 알투베가 공존한 휴스턴처럼 장타력과 정확성이 조화를 이루는 타선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타구 속도는 13위였지만 공격력은 6위였던 휴스턴의 비밀은 메이저리그 1위를 차지한 볼삼비였습니다. 이에 이정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 타구 속도와 볼삼비가 메이저리그에서도 잘 유지가 된다면 이정우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라면 고전하게 될 겁니다. 장타자가 아닌 외야수라는 점에서 이정우와 김현수는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수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전 통산 볼넷 삼진 비율이 1.19였고 마지막 시즌에 1.60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2년 동안 김현수는 볼삼비가 0.60에 그쳤습니다. 이정우는 현재 KBO 통산 기록이 1.19로 메이저리그 진출 전 김현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06을 기록함으로써 2년차 시즌에 2.00을 기록하고 하향세를 그리다 진출 직전에 반등한 김현수와 달리 계속해서 볼삼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메이저리그에서 코너 외야수가 요구받는 장타의 숫자를 맞출 수 있을까요? KBO 리그에서 보여준 성장세가 무섭지만 충분하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좋은 볼삼비를 유지하며 높은 타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매팅리 감독이 말한 예외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정우는 3할을 쳐야 한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매팅리가 컴퓨터쟁이를 디스했다고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다저스는 7년 동안 벤치 코치를 맡았던 밥 게런을 데니 레먼으로 교체했습니다.
오클랜드 감독을 했던 게런이 올드스쿨이라면 레먼은 비디오 스카우트 출신으로 프런트의 분석 자료들을 로버츠 감독에게 브리핑해주는 게임 플래닝, 커뮤니케이션 코치였습니다. 대학 야구 출신인 카이 코레아가 벤치 코치로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처럼 현장보다는 데스크 출신인 사람을 감독 보좌로 임명한 겁니다. 레먼의 벤치 코치 부임으로 인해 다저스는 프런트의 입김이 더 세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